네, 안녕하세요. 직무역량 중심 취업 컨설팅 센터 수완제이의 임송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면접에서 꼭 추가하시면 좋은 한 문장을 가장 기본적인 질문별로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도 말하자면 그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의 제목은 제가 면접은 뉘앙스다 라고 붙여봤습니다. 사실 면접이 뉘앙스라는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했는데, 기본적인 나의 프로필과 관련된 지원 동기, 성격 장점, 직무 강점, 그리고 입사 후 포부 같은 것들은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어떤 업무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한 문장들을 넣어드렸다면, 지금부터 나오는 질문들은 뭐 베리에이션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우리가 약간 뉘앙스적으로 어필을 해야 되는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이런 문장을 넣으시면 좋다, 이런 것들을 염두하고 답변하시면 좋다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면접은 뉘앙스다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제가 그 지난 영상들에서 이런 질문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작성하세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이런 것들을 넣어주셔야 합니다라는 개론적인 얘기를 했다면, 조금 더 이번에는 응용이고 실질적인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예시와 더불어서 이런 문장을 꼭 넣어주세요라는 문장의 예시까지 들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면접은 뉘앙스다라는 건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냐? 면접에서 결국에는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사실은 직무 강점,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를 나타내는 표현이나 뉘앙스가 부드럽거나 의지가 강해 보여서 올바른 인성을 함양한 것처럼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뉘앙스를 말투로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런 조사를 넣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은 이럴 것 같아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 회사에 뭐 지원한 동기는 이겁니다가 아니라, 제가 이 회사가 너무 가고 싶은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설명드리자면 뉘앙스가 다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어서 두 번째 시간에서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경험 시리즈들을 많이 우리가 볼 거예요. 보통 이제 리더십 경험, 리더십 발휘 경험, 이런 것들을 많이 질문하시는데, 리더십 경험이라는 건 결국에 인간 사이에서,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을 해결한 경험이다 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직무 역량이 들어가야 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문제 해결 경험이라든지 직무 강점, 이런 것들은 직무에 필요한 직접적인 스킬을 말하는 거라면,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우리가 업무를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럿이서 할 때 느껴지는 조직 적응에 대한 역량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적응에 대한 역량, 이것을 여러분께서 어필하기 위해서는 본인에 대한 실력을 강조하기보다 문제 상황에 대한 관심, 몰입, 열정을 더 강조해 주셔야 돼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함은, 전 진짜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냥 막 제가 말만 하면 애들이 다 설득이 돼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어떻게든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우리 모두에게 가장 이득이 될까를 정말 고민해 보았어요. 이런 사람 사이의 관계를 폭넓은 범위에서 좋게 만들려는 의지가 드러나야 리더십 발휘 경험에서 보고자 하는 회사에서 필요한 역량이 어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자를 뽑는 두 가지 기준이, 하나는 직무 역량이죠. 이건 합격의 기준입니다. 직무에서 이 사람이 정말 잘할 사람이다, 일 잘하겠다가 본인이 합격하는 기준이라면, 인성은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이건 인성이 별로일 경우 떨어뜨려야지라는 불합격 기준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을 뽑겠다 말겠다 결정한다는 거죠. 이 얘기를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직무 강점이 뭔데요? 저는 굉장히 뭐 원래 이런 것도 잘하고 저런 것도 잘했기 때문에 뭐 하니까 되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없겠지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직무 역량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런 능력들이 있구나는 정보로 흡수를 하지만,
감성이나 감정적으로 이 말하는 뉘앙스를 통해서 아, 저 사람은 약간 아나무인이네. 저 사람은 굉장히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네 라고 느껴지시죠. 이걸 가지고 인성을 평가하게 되고 평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성적인 역량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장들을 넣어주면 인성이 훌륭해 보이게 어필이 되는데 리더십 발휘 경험에서 어떻게든 모두가 만족하는 상황을 만들고 싶어서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를 그냥 배제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친구에게 그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이 친구를 끌고 가고자 하였습니다. 라든지 주어진 상황에서 정말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해 봤는데 라든지 현재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를 고민한 결과 이런 방법을 선택했고 이 방법이 결국엔 좋은 결과를 낳아서 우리 조가 결국에는 프로젝트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문장 구조를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원자를 뽑는 기준 중에 인성은 평가가 되어지는 것이나 리더십 발휘 경험 같은 질문은 직접적으로 인성을 평가하고자 넣은 문항이며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여러분께서 직접적으로 사람에 대한 관심, 인본주의적인 성향,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걸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난 굉장히 의지가 강하다라는 의지들을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설득을 해주셔야 저 친구는 일을 잘하기도 하지만 조직에도 적응을 잘하겠네, 뽑자 라고 결론이 내려진다는 거죠. 창의성 발휘 경험, 사실 예전보다는 좀 질문이 들어오는 빈도수가 좀 줄긴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많은 분들이 꿈꾸시던데 거기에서 아예 창의성 면접을 보고 창의성 면접에서 상당수가 창의성 발휘 경험 얘기해 보세요 라고 질문을 받기 때문에 등한시할 수는 없는 질문이죠.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은 생각보다 창의적 인재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창의성이 약간 기업에서 말하는 창의성과 뉘앙스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면접을 봄에 있어서 창의성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창의성은 응용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께서 합격 기준에 많이 해당이 되실 것 같은데요. 창의성은 응용력이며 그 응용력은 도대체 뭘 응용한 걸 말하느냐? 가장 효율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것을 응용하여서 적용하였더니 아주 효율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해결이 안 되는 상황들이 있죠. 이거 어떡하지 싶은 상황들. 그런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에 대해서 기발한 방안을 도출해내서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한 것. 이게 창의성인 겁니다. 아, 저는 창의성이 별로 없어서 제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적이 없어서 어쩌죠? 이게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걸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적용했거나 응용했어요. 진짜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이거 어떡하지 싶은데 야, 이거 이렇게 해보면 어때? 헉, 대박. 이런 문제 상황들을 여러분께서 예시로 들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창의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디폴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있어야 되는 제가 말했죠. 기업은 생각보다 창의적 인재를 막 갈망하진 않는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책임감, 성실함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꼭 프로젝트 내용이 아니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회사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이 친구가 해결하겠는데? 이런 느낌만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느낌만 주시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이면 합격이에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에피소드들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조금 더 프로젝트와 가까워졌을 경우 다른 문제 해결 경험에서 도출한 방안을 가지고 응용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더 어필이 잘 되고 전공 내에 있는 다른 실험 혹은 다른 논문에 있는 다른 원리를 적용해서 이 실험을 해결했더니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런 얘기면 훨씬 더 좋긴 하겠죠. 이 사람은 진짜 회사 생활 잘하겠고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그게 그냥 갑자기 뭘 누가 놓고 왔다는 그런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업무적인 전공적인 상황에서 이런 걸 이렇게 해결하겠구나면 베스트이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창의성 면접에 대한 창의성 질문에 대한
그 구조는 땡땡이란 문제를 땡땡의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이 방법을 도출한 것은 이 실험을 통해서였는데요. 제가 예전에 봤던 이거에서 도출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이렇게 응용해서 이렇게 적용했더니 이렇게 해결됐어요. 이 내용들이 들어가면 베스트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에피소드를 찾기도 어려워서 작성 자체가 힘든 실패 혹은 힘든 경험 문항 있죠. 실패 혹은 힘든 경험이든 아니면 뭐 기업의 단점이든 본인의 단점이든 이런 부정적인 질문 뉘앙스를 가진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는 것은 너무 힘들었는데 해결했어요 라는 너무 힘들었다를 강조해야지만 나의 힘듦이, 나의 실패가 면접관들에게 어필될까 봐 그걸 다소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패 힘든 경험 누가 우울했나 이 콘테스트가 아니고 실패 혹은 힘든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이걸 해결했거나 아니면 해결을 못했더라도 그 아픔을 딛고 성장해서 이런 사람으로 내가 훌륭하게 자랐다라고 얘기할 만한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인 거예요. 결국 면접은 본인을 뽑기 위한 거기 때문에 실패 힘든 경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로 인해 성장한 나가 포커스여야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내가 힘들었던 상황을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힘들었지만 즐거웠어요. 뭐 다소 힘들긴 했지만 다소 불편하긴 했지만 그것만줘도 나중엔 즐겁더라고요. 이게 필요합니다. 이 문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상황 자체는 애시당초 여러분이 완화해서 완곡하게 표현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적정선의 솔직한 감정 표현은 괜찮아요. 그냥 막연하게 힘들었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가 아니라 사실은 물론 완화해서 완곡하게 사실은 다소 이런 느낌이 든 건 사실이었지만 너무 힘들었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열심히 해봤습니다. 사실 이 실패에 대해서 제 자신에게 실망한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전 이렇게 극복을 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솔직한 나의 모습을 약간은 보여주셔도 돼요.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면접에서 인성이 나빠서 떨어지는 사람 찾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나의 평생을 책임져줄 회사에서 이 5분, 10분 내로 나의 당락이 좌우되는 면접인데 인성적으로 그르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 왜 떨어지냐? 인성은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그냥 판단하기 어렵다로 평가돼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기업은 검증이 완료된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좋든 싫든. 근데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거죠. 근데 검증이 완료된 인성이 훌륭한 인재 이 많은 사람들이 면접 보는데 못 찾을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은 나쁘다 좋다라기보다는 나쁜 모습을 감추고자 하는 의지로 가공된 너무나 많이 포장된 모습을 보여주어서 본인의 장점이 어필이 덜 돼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평상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줬을 때 오히려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애시당초 이 면접이라는 상황 자체가 나를 약간은 포장하게끔 나를 예쁘게 보이도록 말하게끔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경험, 이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문제 해결 경험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보여줘야 될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께서 인성적으로 어필을 하시려면 문제 해결 의지, 적극성, 추진력 등을 보여주시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직무 역량이나 강점을 어필하시기 위해서는 분석력을 보여주셔야 돼요. 분석력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논문을 100개 봤어요가 아니라 어떤 문제 상황을 얘기를 하실 거잖아요. 이 현재 상황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분석했다 혹은 분석 결과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를 어필하시고 이 문제 상황이 어쨌든가 터졌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를 그냥 무턱대고 해보는 것이 아니라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음.
이런 것을 보여주시거나 우리 팀원의 강점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혹은 나의 강점이 무엇인가를 사전 분석해서 이렇게 쳐나가면 잘하겠구나에 대한 결론이 도달한 후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력을 보여줄 수 있어서 직무 강점을 어필하시거나 혹은 뭐 대단한 분석은 없었고 냅다 열심히 해서 된 거였다면 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왜 이걸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지에 대한 대의 명분을 찾으신 후 적극성이나 열정 이런 것을 보여주셔도 된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어필드리고 싶은데 문제 해결 경험이든 직무 강점이든 어쨌든 문제를 해결한 에피소드를 쓰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께서 중요 내용은 두 문장으로 나누어서 쪼개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예를 드는 건 이런 거예요. 면접관님 말씀도 맞지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장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강조가 되어 있는 거고 면접관님 말씀도 맞습니다는 강조가 안 된 거예요. 그건 면접관님 말씀도 맞지만 이라는 문장은 우리가 진짜 하려는 진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를 위한 수식 어구인 거거든요. 그래서 면접관님 말씀도 맞지만 없애도 무방합니다. 저는 면접관님과 생각이 다릅니다라는 문장을 위해서. 그래서 면접관님 말씀 맞습니다. 문장을 끊고 하지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해야 이 두 가지가 모두가 강조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연장선상으로 저는 열심히 해서 바인더 2개를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열심히 해서 내가 미친 듯이 몰입해서 방법을 찾아냈다는 그건 잘 어필이 안 돼요. 그냥 바인더를 2개 사용하는 방법을 찾았다라는 이 중요한 정보만 강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몰입해서 방법을 찾았습니다. 정말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강한 의지로 결국엔 방법을 찾았습니다. 문장 끊고 그건 바인더 2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해서 바인더 2개도 강조하고 열심히 했다도 강조하고 그래서 2개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걸 어떻게 적용했냐면 이라고 얘기해야 더 몰입도도 생기고 바인더 2개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게 더 대단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정리, 중요 내용, 중심 내용, 그러니까 결국엔 문제 해결 방법이겠죠.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을 끊어줘야 됩니다. 열심히 해서 방법을 찾습니다. 그건 바로 자체가 한 번 더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건 바로 뭐 이렇게 MC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건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돼야 그 방법이 대단해 보이고 조금 더 강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장을 쓰실 때에는 중요한 문장은 끊어서 얘기를 해라. 복합 문장으로 만들지 마시고 단순 한 문장씩으로 끊어 만드셔라.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굉장히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죠. 답은 정해져 있고 넌 그 정해진 답을 말해. 이런 게 면접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야근 괜찮아요? 지금 면접인데 안 괜찮다고 할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괜찮다고 얘기는 해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참 그냥 괜찮아요 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이죠. 야근 괜찮은가? 주말 근무 괜찮은가? 상사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말씀드렸듯이 답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라고만 말해서는 이 수천 명 중에 내가 뽑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야근 괜찮아요. 뭐 해야죠 뭐.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적극적 자세를 어필하시려면 그냥 야근을 열심히 하겠다가 아니라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들었어요. 야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야근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요. 야근은 필요한 것이니까요. 야근은 당연한 것이니까요. 이렇게 야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까지 말씀하시면 중수. 고수가 되시려면 이겁니다. 더 적극적인 자세.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 오버해서 한 발 더 앞으로 나가는 자세. 어떤 거냐면 저는 야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마저 회사에게 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업무를 야근을 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많이 늦어져서 협업부서에서 제 결과 보고서를 못 받는다든지 제 업무가 넘어오지 않아서 일이 더 늦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베스트예요. 생각해보세요. 야근 괜찮아요? 네. 그냥 이게 아니라 막 넘어서서 제가 야근을 해가지고 만약에 제 업무가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제 업무가 이미 늦어졌는데 더 늦어지면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든 빨리 끝내서 이미 뭐 제가 좀 이런 상황들로 늦어졌겠지만 업무의 차질을 최대한 안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상사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상사분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소 뭐 제 업무 기준에서 제 업무 환경 속에서 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요구를 하신다면 저는 어쨌든 상사분과 저는 조직에서 같이 일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할 건데 이 업무가 제가 무리가 돼서 제가 해야 되는 다른 업무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야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업무를 두 가지를 다 빠르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든 무리 없이 이 업무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까지 하면 베스트인 거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면접에서 예쁘게 보이려면 한 발 더 나아간 적극성, 한 발 더 나아간 열정을 어필하셔야 여러분께서 정말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토익 점수가 없는데 왜 뽑아야 돼요? 본인이 성적이 이렇게 안 좋은데 우리가 왜 뽑아야 돼요? 본인이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단점을 얘기했다. 저의 단점이 이런 겁니다. 그럼 그런 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본인을 왜 뽑아야 돼요? 왜 뽑아야 되는지 스스로 판단하셔야지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그쵸? 근데 이런 약간 압박 질문이라고 느끼실 수 있는 나에게 다소 공격을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을 많이 하시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네, 맞습니다 라고 선 인정을 하세요. 네, 맞습니다. 저는 토익 없습니다. 제가 토익은 없는데요 라고 하면서 제가 문장이 복합 문장이 되면 그 앞에 내용은 없는 거라고 했죠. 토익은 없지만 저는 뭐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거는 사실 별로 어필이 안 돼요. 진짜 토익이 없는 건 문제일 수 있고 문제일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럼에도 뽑아야 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사실 인정이 좋습니다. 네, 저는 뭐 예를 들어서 토익 점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거 하나 어필드리고 싶은데 저는 진짜 다른 사람의 배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 제가 뭐 예를 들면 뭐 땡땡땡 뭐 외우기 이런 대회를 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4시간 동안 열심히 하다가 포기했는데 저는 8시간 노력해서 결국 다 외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변명도 그냥 변명을 위한 변명인 것처럼이 아니라 그래요? 제가 토익은 없죠.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 진짜 붙고 싶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 어필 드려도 될까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면접관에게 더 확실히 와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사실 인정,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른 장점에 대한 결과를 짧게 어필,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이룬 노력이나 전략, 이런 구조를 짧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해당 답변에는 구체적으로 남을 빠르게 따라잡은 예시나 노력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더 성장한 그런 예시들을 넣으셔서 팩트로 이건 없는데 전 이게 있어요 라는 어떤 무기가 있으면 그걸 말씀하시지만 그런 것도 없을 땐 전 노력을 굉장히 해서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저는 이런 건 없는데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이런 기술이나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를 어필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인정을 하시고 인정할 건 그렇지만 전 이런 게 있어서 저 진짜 잘할 수 있어요 라는 그 후반부에는 자신감과 여러분만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사람이 말을 했을 때 들리는 뉘앙스들이 있잖아요. 그 뉘앙스로 뽑는 거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온 것들이라든지 우리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건 이미 1차 면접이든 2차 면접이든까지 걸러져서 올라온 사람들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면접은 뉘앙스 싸움이고 뉘앙스를 통해서 느껴지는 이 사람의 잘할 것 같다 못할 것 같다라는 이 느낌이 나를 붙이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께서 염두를 하셔서 반드시 제가 좀 추천해드린 문장들을 추가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면접이 뉘앙스라고 말씀드렸고
면접에서 느껴지는 뉘앙스상에 이 사람은 열심히 할 사람이다. 적극적인 사람이다.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사람이다.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사람이다. 긍정적이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어필돼야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사람을 중시하는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야근할 때 다른 부서에 이런 거 넣으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배려를 하는 사람이다. 굉장히 사람을 중시하고 소중히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말하는 뉘앙스를 보니까 이런 사람일 것 같다. 라는 것들이 어필이 돼서 정말 싫어서 떨어지든지 좋아서 붙든지 해야 합니다. 이제 면접을 굉장히 여러분께서 준비를 잘 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용만 좋아가지고는 합격이 어려워요. 남들보다 내용이 조금 더 많이 좋든지 아니면 뉘앙스로 어필해서 이 사람의 인간적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야 어필이 된다는 거죠. 그럴 것이 아니면 면접으로 부르지 않았겠죠. 이 사람의 말하는 뉘앙스를 통해서 이 사람을 느껴보고 싶어서 부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연습을 스피치도 하시고요. 그런 걸 문장을 어떤 걸 넣으면 이런 것들이 어필된다라는 제가 팁을 좀 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